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 10만 명 이상이 해외로 나가면서 출국장이 종일 북적였습니다. 반면 긴 연휴 덕에 교통량이 분산된 고속도로는 평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원활한 소통을 보였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진드기와 모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야생 진드기로 인한 환자가 가을철에 집중되는 데다 최근엔 가을 모기까지 부쩍 늘었기 때문입니다. 성묘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정원 불법 댓글 활동과 블랙리스트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자 자유한국당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어서 권양숙 여사 고발을 검토한다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고객이 깜빡한 현금 영수증을 자신이나 배우자 명의로 적립해 소득공제를 받은 코레일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코레일 회원이 아닌 고객이 승차권을 살 경우 자신이 구매한 것처럼 회원번호를 입력해 할인 쿠폰을 적립한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지하철 청소 노동자들이 생애 처음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시민단체와 서울시가 연 청소노동자 합창대회에서 이들은 청소일의 애환과 세상에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노래에 담았습니다. 어머니들이 주인공이 된 자리였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열흘간의 추석 연휴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인천공항에는 무려 10만 명이 넘는 여행객들이 몰렸고 고속도로와 기차역에도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네, 또 지금 여의도에선 세계 불꽃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이 소식은 잠시 뒤에 현장 연결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귀성 상황이 어떤지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효정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승차장이 16군데인데 오늘 하루 종일 귀성객들을 나르는 버스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연휴 동안 차편도 증편됐습니다. 원래는 오늘 자정이 마지막 차인데 오늘 밤 같은 경우에는 늦으면 새벽 2시까지도 운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만난 귀성객분이 있는데요. 귀성객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할머니랑 가족들이랑 얘기도 많이 하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네, 그럴 생각입니다. 예, 네, 지금도 실제 귀성객들 얘기 고속도로 실제 귀성객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추석 분위기 상당히 이제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각 지역별로 지금 출발하면은 고향에는 언제쯤 도착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서울에서 출발하시는 경우 서울 요금소에서 부산 톨게이트까지 4시간 20분, 대전의 경우 1시간 40분, 광주는 3시간, 대구 3시간 24분, 강릉이 2시간 20분 정도가 걸립니다. 네, 지금은 아주 밀리진 않아 보이는데요. 오늘 밤이나 내일은 어떤가요? 네, 연휴가 길어서 그런지 귀성 행렬이 분산되어서 그렇게 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시간 전인 저녁 6시부터는 약간 차량 행렬들이 조금 길게 늘어서기도 했지만 오늘 밤부터는 또다시 정체가 풀릴 예정입니다. 내일 서울에서 지방 방향 정체는 오전 8시에서 9시에 시작돼서 오후 5시에서 6시에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향하는 방향 정체는요, 오전 11시에서 정오 사이에 시작이 되어서 역시 오후 5시에서 6시쯤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있는 곳은 고속버스 터미널인데 하지만 이제 버스 말고 또 기차로 고향 찾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기차역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서울역도 이른 아침부터 표를 사서 지방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다만 역시 연휴가 길어서인지 밤샘을 하면서 표를 구하려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앉아서 기다리는 그런 분들은 좀 눈으로 찾아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나 아니면 현장에서 오늘 밤 기차편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모로 연휴가 길어서 귀성객들에게는 좀 편한 귀성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서효정 기자였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신진 기자가 공항 출국장에 나가 있는데요. 오늘 역시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들로 공항이 하루 종일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합니다. 네, 이번 연휴 동안 공항 이용객이 가장 많은 날로 꼽힐 정도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공항 분위기 보겠습니다. 신진 기자, 아직 붐비는 것 같네요. 네, 저는 지금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늦은 저녁 시간이지만 이곳은 아직 굉장히 활기찬 분위기입니다. 여전히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이 많은데요. 지금 이 시각 출국 수속을 밟기 위해서 짐을 싸서 지금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요. 공항 이용객이 많았던 이른 오전 시간에는 대기줄이 굉장히 길어서 이 공항 전체가 걸어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붐비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이제 10만 명이 넘게 한국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출국객이 연휴 기간 중에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고 하죠. 몇 명이나 된 걸로 집계가 됐습니까? 네, 오늘 하루 인천공항을 통해서 지금 해외로 나갔거나 나갈 출국객은 지금 10만 3천여 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중에 가장 많은 수준이고요. 또 역대 최다 출국객 기록과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가장 출국객이 많았던 날은 지난 여름 휴가 기간이었던 7월 30일인데요. 이날은 하루 동안 10만 9천여 명이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네, 공항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수속 밟는데도 꽤 걸릴 텐데요. 좀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네, 이른 오전부터 승용차와 버스가 복잡하게 뒤엉키기도 했고요. 또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계속 쉴 새 없이 쏟아지면서 공항은 한때 굉장히 혼잡스러운 상황을 빚었습니다. 이미 어제 오전부터 장기 주차장은 만차 상황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여유 있게 출국을 하시려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평소보다 조금 일찍 공항에 도착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또 셀프 체크인 코너를 이용을 하시거나 또 포털 사이트에서 인천공항을 검색을 해서 이 출국장별 혼잡도를 확인을 하면 좀 더 빠르게 인천공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의 서효정 기자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의 신진 기자 연결해서 현장 소식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연휴 기간 동안 날씨도 많이들 궁금해하시겠죠? 네, 연휴 첫날인 오늘은 고향 가기도 여행 가기도 좋은 가을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 또 그 이후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인데 추석 연휴 동안의 날씨 어환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내일 오전 서해안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오후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도 강해 대부분의 해상에서 2에서 4m의 높은 파도가 예상됩니다. 섬 지역을 오가는 뱃길이 막힐 가능성도 있어 배편을 이용해 고향에 갈 계획이라면 운항 여부를 미리 확인해 봐야 합니다. 비는 모레 오후면 강원 영동을 제외하고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후 개천절인 화요일부터는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추석 당일에는 전국에서 구름 사이로 한가위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5일에는 대부분 지역이 고기압 영향권에 들어 가끔 구름만 조금 낄 뿐 맑은 날씨를 보입니다. 연휴 동안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낮 최고 기온은 20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연휴 후반에는 낮 기온이 점차 올라 일교차가 더욱 커집니다. 성묘, 벌초 등 야외 활동을 할 때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예, 이번 추석 연휴에 벌초와 성묘 많이들 하실 텐데요. 풀밭에 별 생각 없이 그냥 앉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진드기 때문입니다. 진드기에 감염된 환자가 올해 급증했는데요. 가을 모기까지 극성이라 야외에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올해 8월까지 중증 열성 혈소판 증후군 SFTS에 걸린 환자는 139명입니다. 이 중 31명은 사망했습니다. 작년과 대비해 환자도 2배 넘게, 사망자는 4배 가까이로 늘어난 겁니다. 살인진드기라 불리는 작은 소참진드기가 옮기는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병인데 아직 백신도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감염 초기에는 증상이 감기와 비슷한데 1, 2주 잠복기 후에는 온몸에 출혈이 생깁니다. 털 진드기가 옮기는 감염병인 쯔쯔가무시증은 작년 환자가 11,000명이 넘었고 이 중 13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이 9월에서 11월 사이, 특히 추석 연휴에 발생했습니다. 풀숲이나 덤불 등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에 들어갈 경우에는 긴 소매, 긴 바지, 다리를 완전히 덮는 신발을 착용하여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는 가을 모기도 극성입니다. 8월 마지막 주 서울 모기 채집지에 잡힌 모기는 311마리였는데 기온이 떨어진 9월 들어 639마리로 늘었습니다. 늦여름 국지성 호우로 전국 곳곳에 물웅덩이가 많아졌고 이때 급속도로 번식한 모기가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연휴 내내 진드기에 모기까지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하루 종일 음식 준비를 하던 게 보통 명절의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모습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차례도 간소하게 지내고 음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자는 생각에서입니다. 명절 음식도 간편하게 데우거나 굽기만 하는 제품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강나영 기자입니다. 결혼 후 두 번째 명절을 맞이하는 직장인 이종환 씨. 전을 비롯해 이번 추석에 먹을 음식 대부분은 요리 과정이 간단한 간편식을 택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이 길다 보니까 와이프랑 집에서 뭐를 해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조리하기도 편하고 뒤처리도 깔끔한 이런 종류를 많이 고르게 되더라고요. 1인 가구나 바쁜 사람을 겨냥해 나왔던 간편식은 명절 음식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동그랑땡 정도였던 종류는 송편이나 잡채를 비롯해 수십 가지로 늘었습니다. 재료를 일일이 손질할 필요 없이 간단히 굽거나 데워서 만들 수 있는데 전 종류엔 계란옷도 입혀놓고 꼬지까지 끼워 판매합니다. 백화점에선 나물이나 전을 모아 선물 세트를 만들어주거나 간을 하고 구워놔서 데워 먹기만 하면 되는 생선도 내놨습니다. 선물 크기도 작아졌습니다. 작은 병마다 다른 수를 담아 세트를 만들거나 600g 한 근 이상이 기본이던 고기 포장도 한두 명이 한 번에 먹기 좋게 나눠 담았습니다. 가구 수 자체가 작으신 분들을 타겟으로 이제 소용량 세트를 기획을 했는데 이제 별도로 분리를 해서 포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존 세트들보다 신선하게 집에서 즐길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 조리 시간도 선물 크기도 줄어든 추석 풍경. 유통가는 내년 설엔 간편식과 소포장 제품 비중을 더욱 늘릴 계획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네, 이번처럼 연휴가 길면 대부분 가게가 문을 닫지만 오히려 대목을 맞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성형외과나 호텔 같은 곳입니다. 네, 하지만 추석 특수를 노린 과장 광고나 바가지 요금을 조심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는 오늘 이른 오전부터 수술 일정이 이어졌습니다. 평소 주말보다 예약자가 2~3배가량 많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한 4, 5시면 끝이 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9시까지는 수술을 해야만이 아마 정해진 스케줄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온라인 미용 관련 커뮤니티엔 추석 성형, 연휴 성형이라는 광고 문구를 내세운 홍보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석 특수를 노린 과장, 허위 광고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수술 여부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광고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부작용이라든지 성형 이후의 관리에 대해서도 충분히 상담을 하신 후에 가족이나 친구 등과 함께 호텔에서 쉬려는 이들도 많습니다. 최근 네티즌들에겐 호텔과 바캉스를 줄인 호캉스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입니다. 오늘 세계 불꽃놀이를 볼 수 있는 일부 객실의 경우 하룻밤 객실료만 100만 원이 넘지만 대부분 매진이었습니다. 시티뷰만 가능하시고 아니시면 펜트하우스 5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장 고객님께는 없어요. 하지만 일각에선 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일반 호텔들도 6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2배예요 다. 그 명절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긴 연휴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일부 업종이 특수를 맞은 가운데 과장 광고나 바가지 상흔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예, 지금 저희 뒤로 보이는 이 영상이 이 시각 여의도에서 펼쳐지고 있는 세계 불꽃축제 모습입니다. 연휴가 시작된 서울 밤하늘을 불꽃이 아주 화려하게 수놓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늘 서울을 떠났다고 하는데도 여의도엔 인파가 몰렸습니다.
불꽃 명당을 잡으려고 아침부터 자리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서울 강변북로를 따라 텐트가 줄지어 있습니다. 불꽃 축제 무대가 정면으로 보이는 이곳 이촌 한강공원에는요, 아직 정오가 되지 않은 시각인데도 아침 일찍부터 나온 시민들이 명당 자리를 모두 맡았습니다. 9시 한 40분쯤, 30분쯤 왔나? 원하는 자리 이후인데 이건 벌써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올 때는 다른 생각이 하나도 없잖아요. 너무 즐겁고 보기 좋잖아요. 아주 좋아요.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은 쏟아져 나오는 승객들로 개찰구부터 붐빕니다. 한강변은 펼쳐놓은 돗자리와 텐트로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입니다. 배달 음식을 싣고 온 오토바이들이 줄줄이 늘어서고 음식을 받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엔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오늘 100만 명 가까운 인파가 여의도를 찾았고 도로 일부 구간도 통제된 탓에 정체도 극심했습니다. 마포대교 남단부터 63빌딩까지 도로는 밤 9시 반까지 통제될 예정이고 이 구간을 지나는 20개 버스 노선도 우회 운행합니다. 올해 불꽃축제는 한국과 미국, 이탈리아 등 3개국에서 참가해 문자불꽃 등 새로운 기법을 선보입니다. 불꽃축제는 8시 40분에 끝날 예정이지만 여의도 일대는 밤늦게까지 교통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예, 이어서 군 댓글 조작 사건 관련 소식입니다. JTBC는 지난 사흘 동안 국군 사이버사령부 사령관과 심리전 단장의 녹취록, 그리고 기무사령부 전직 고위 간부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명박 정부 내내 기무사가 정치 댓글 활동을 벌였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기무사 자체 조사 결과 이런 의혹들 모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런 불법 활동에 MB 청와대의 개입 정황도 나타났습니다. 유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무사 개혁 TF는 지난 6일부터 정치 댓글 의혹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국회 국방위 이철희 의원이 확인한 진상조사 내용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청와대 당시 뉴미디어 홍보 비서관실이 기무사 해외 홍보팀 신설을 기획했고 2010년 1월 실제로 기무사 내에 38명 규모의 해외 홍보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기무사 해외 홍보팀의 공식 업무는 G20 정상회의와 해관보 정상회의 등의 홍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계 인사들을 인터넷 댓글로 공격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옥도경 전 사이버 사령관과 이태하 전 심리전 단장의 녹취록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이 전 단장은 기무사가 불법으로 심리전 조직을 만들었고 MB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나와 같이 떠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진상조사 내용에는 또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 직후 만들어진 기무사 사이버 첩보 대응팀이 예하 부대를 동원해 총 250명 규모의 댓글 부대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북핵 문제 외에도 2009년 용산 참사 등을 안보 이슈로 분류하고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을 달았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북한의 대미 외교 실무자라고 할 수 있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이 러시아를 찾아갔습니다. 한반도 위기의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서인데 꼬여버린 북미 관계를 풀 중재자로 이제 중국 대신 러시아가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안지연 기자입니다. 러시아 외무부에 따르면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러시아 외무부 특임대사와 회담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초청으로 약 4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회담은 최근 고조된 한반도 위기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회담 후 성명을 통해 북한과 공동의 노력을 기꺼이 할 준비가 돼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이 자리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 구상 로드맵을 북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앞서 지난 12일에는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모스크바에 초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미 대화를 주선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도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 채널이 꽉 막히면서 러시아와 북핵 문제를 긴밀히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한중일 3국 등 아시아 5개국 순방에 나섭니다.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인데 백악관은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가 이번 순방의 핵심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아시아 순방에 나선다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한중일 3국을 방문한 뒤 베트남의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와
필리핀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일정입니다. 백악관은 순방 기간 동안 북한 위협에 맞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역 파트너들과 상호 공정한 경제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한중일과 북핵 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미 FTA 등 경제 현안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북한을 더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 10일 당 창건일과 18일 중국 공산당 대회를 전후해 추가 도발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 논의가 이루어지는 방문이 될 거라는 겁니다.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보니 글레이저 국장은 이와 관련해 중국에 대한 압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내일 시진핑 국가주석을 예방해 북핵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을 전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지난주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빠르게 이명박 전 대통령 쪽으로 향하자 노 전 대통령을 반격의 대상으로 삼은 모습인데 어제는 권양숙 여사에 대한 고발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신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 여당이 추석 상차림에 정치보복을 올렸다며 진보 정권의 적폐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양숙 여사 등 노 전 대통령 가족들의 640만 불 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앞서 홍준표 대표도 노 전 대통령 관련 특검 주장에 이어 권양숙 여사 고발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국정원 불법 댓글과 블랙리스트 의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쪽으로 향하면서 한국당은 갑자기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권에선 정당한 적폐청산을 물타기하기 위한 한국당의 프레임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마치 여야가 과거사를 놓고 싸우고 있는 듯한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오늘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면서 한국당의 정치보복 논리야말로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네, 이번 연휴에 열차 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뉴스를 보신 뒤엔 승차권 사고 현금 영수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현금 영수증을 자신이나 배우자 앞으로 적립한 코레일 매표소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코레일이 2014년 7월부터 2년 동안 이뤄진 직원들의 승차권 현금 영수증 적립을 감사한 자료입니다. 고객 몫의 현금 영수증을 자신이나 배우자 앞으로 올린 직원들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31명이 2년간 적립한 건수는 1만여 건, 모두 2억 원이 넘었습니다. 고객이 현금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으면 자신 등의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해 적립했던 겁니다. 일부는 소득공제로 국세청 환급까지 받았습니다. 철도 회원만 할인 쿠폰이 적립되는 점을 노려 비회원이 결제하면 자신이나 가족 명의로 쿠폰을 쌓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6명이 382차례에 걸쳐 쌓은 할인 쿠폰은 1,700여만 원이었습니다. 코레일에서 사실상 범죄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감사 기간이 2년인데 이 전까지 확대해 본다면 관행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을 걸로 예측됩니다. 코레일은 해당 직원들에게 경고 등 징계를 내리고 환급금은 국세청에 재정산토록 하는가 하면 적립됐던 현금 영수증과 할인 쿠폰 내역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고층 건물이나 송전탑에는 항공 안전 장애 등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깜빡깜빡 불이 들어와서 항공기나 헬기 조종사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4곳 중 한 곳은 불량이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송전탑에 설치돼 있는 항공안전 장애등입니다. 항공기와 헬기 안전운행을 위해 야간이나 흐린 날의 경우 낮에도 불빛이 들어오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사실상 방치돼 있습니다. 또 다른 항공장애등은 케이블이 얽혀 보이지 않거나 고도 표지판이나 구조물 뒤에 설치돼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국토부가 최근 5년간 항공안전 장애등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층 빌딩과 송전탑 등 11,000곳 중 2,700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관리 부실로 점등 상태가 불량하거나 사각지대에 위치하는 등 설치 기준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항공장애 등은 조종사가 육안으로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나 관리 책임이 있는 한전 측은 설치비와 대체품 개발 등을 이유로 교체나 추가 설치를 미루고 있습니다. 송전탑에 의해서 항공사고가 날 경우에는 대형사고로 직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 탓으로 늦장 부릴 사안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좀 조치를 좀 개선해가지고 공항시설법은 항공장애 표시 등을 국토부 관할로 지정해 항공기 이용자 안전을 강화시켰지만 정작 항공등 자체가 불량인 경우가 많아 개선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지난주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 단지에서 5살 아이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비슷한 사고들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단지 내 도로에 대한 안전관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아파트 통행로 옆 화단에 국화꽃과 과자, 편지가 놓여 있습니다. 열흘 전 승합차에 치여 숨진 5살 이모 양을 추모하기 위한 겁니다. 지난 20일 저녁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50대 여성은 자신의 승합차를 몰고 퇴근을 하다 코너를 돌던 중 이 양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건너가는데 누구야 하고 불렀는데 치고 간 거야.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지 않고 횡단보도 표시도 없습니다. 또 시야를 넓혀주는 반사경도 보이지 않습니다. 2달 전 경기도 양주에서도 아파트 단지 안에서 킥보드를 타고 놀던 3살 남자아이가 승용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차단기가 있는 단지는 통행로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속이나 운전자 시야 확보의 어려움, 보행로가 없는 상황은 가장 위험한 사고 요인으로 꼽힙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조선 경기는 불황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에선 체불된 임금이 2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런 상황에 고향 가는 건 포기했고 차라리 추석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푸념까지 나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경남 고성의 한 중소조선소 물량팀 소속인 최경호 씨는 2달째 월급이 밀린 상태입니다. 지금은 일감이 없어 명절이 끝나면 회사가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코앞이 추석인데 가족들 어떻게 만날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거제 삼성중공업 앞에선 하청 노동자들이 밤샘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원청에서 하도급에 재하도급을 거치면서 300여 명의 임금 9억 원이 체불됐다는 겁니다. 우리도 고향으로 가고 싶다. 추석 전에 해결하라. 하지만 원청인 삼성중공업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대부분은 고향 가는 걸 포기했습니다. 따뜻한 선물이라도 할 수 있고 옷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해결 못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명절을 가겠습니까? 중형조선소 하청업체 대표 김재권 씨는 최근 임금 체불로 고발당했습니다. 원청 회사가 기성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 대신 미리 주는 채당금을 알아봤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판결을 받는 그 절차가 민사 절차라서 최소한 석 달 정도는 걸립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도 떨어져 가는 가운데 기성금 소송까지 앞둬 최악의 명절을 보내게 됐습니다. 거의 죽을 맛이죠. 솔직히 밥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지금. 추석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JTBC 배승주입니다. 떨어져 있던 가족, 친지들을 만나는 명절이지만 아예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박해 때문에 고향을 떠나 한국에 머물고 있는 난민들도 그중에 하나인데 어렵게 밟은 한국 땅에서의 삶도 녹록지는 않습니다. 먼저 박민규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인쇄소에서 일하는 모하메드 씨는 지난 2013년 아프리카 북수단의 독재 정권 아래서 징집을 거부하다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우리 정부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당국은 모하메드 씨가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해 강제 송환될 처지가 됐습니다.
모하메드 씨는 인천공항 출국 대기실에서 먹고 자다가 이런 사정을 알게 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5개월 만에 겨우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온 지 2년이 넘은 지난해 초 결국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I want to live like happy or something like that. No dangerous thing, no war. 모하메드 씨 경우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우간다 출신 아마드 씨는 동성애를 금지하는 우간다 정부를 피해 2년 전 한국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I didn't come here for luxury. I just came for safety. I have to prove to the judge if I'm not really here for economic benefits. 아마드 씨는 다음 달 나올 2심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에서 온 로린 씨는 7년 전 난민 신청을 했지만 정부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활동을 했다고 설명했지만 이걸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지금은 3개월에 한 번씩 출국 기한을 연장해가며 난민 지원단체가 마련한 푸드트럭에서 임시로 일하고 있습니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정식 취업을 할 수 없고 교육과 주거, 의료 등 사회보장도 전혀 받지 못하지만 아이 둘의 엄마로 어떻게든 자리를 잡고자 합니다. 웬디랑 샤이니도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은데 근데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 남인 거예요. 진짜 마음 아파요. JTBC 박민규입니다. 국내 난민 신청자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7,500여 명이 정부에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관련법까지 만들었지만 정작 난민으로 인정하는 비율은 2%가 채 안 됩니다. 정부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은데 그 이유를 김나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은 2013년 아시아 국가 중에선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했습니다. 이후 난민 신청자는 해마다 늘었습니다. 4년 전엔 1,574명이 난민 신청을 했는데 지난해엔 7,542명이 한국 정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난민으로 인정받는 숫자는 적습니다. 이곳은 난민 심사가 이루어지는 서울 출입국 관리사무소입니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난민 신청자는 23,312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실제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425명에 불과합니다. 난민 인정률이 1.82%인 겁니다. 정부에선 지원자 숫자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난민 신청자에게 주어지는 비자를 취득해 체류 기간을 늘리려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 2만 3천여 명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8천여 명은 신청 당시 이미 불법 체류 상태였습니다. 난민 심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현재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난민 전담 인력은 23명입니다. 한 명이 300명 가까운 난민 신청자를 매년 심사해야 합니다. 심사관님들을 뵈보면은 정말 야근도 많이 하시고요. 이런 부담감은 고스란히 또 이제 난민 신청자들에게 또 이제 맡겨져 떠안을 수밖에 없는. 인력 증원을 포함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네, 최근 극장가에선 아픈 역사를 다룬 영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5.18 민주화 운동까지 소재도 다양합니다. 이번 연휴엔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병자호란을 그린 영화가 찾아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생강이 어디서 나는지 알아? 어설길. 시장에서 수선집을 하는 옥분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라는 과거를 숨기고 살아갑니다. 잘못된 일을 보면 큰 소리를 치지만 외로운 사람들끼리 만나선 진짜 가족처럼 따뜻한 정을 나눕니다. 어렵게 영어를 배운 할머니가 결국 미국 의회 청문회장에 섰습니다. Will you testify? Yes, I can speak. 위안부 할머니들의 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는 개봉 9일 만에 100만 관객을 넘어섰습니다. 추석 전날 개봉하는 영화 남한산성은 400년 전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했습니다. 나는 살고자 한다. 조선의 백성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올여름 화제작 택시 운전사와 구남도에 이어 아픈 역사를 다룬 영화들이 추석 연휴 관객들에게 어떤 반응을 얻을지 주목됩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북한 피겨 선수들이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권을 처음 따냈습니다. 남녀가 함께 연계하는 페어 종목의 염대옥, 김주식 선수입니다. 하지만 내년에 평창에 오겠냐는 질문엔 말을 아꼈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김주식의 손을 떠난 염대옥이 공중에서 세 바퀴를 돈 뒤 사뿐히 착지합니다. 피겨 페어 종목에 출전한 북한 선수들의 4분 40초 연기는 국제 무대에서 손색이 없었습니다. 연기가 끝나자 응원해준 관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납니다. 북한 선수들은 프리스케이팅에서 자신들의 역대 최고 기록인 119.9점을 받았습니다. 전날 쇼트 프로그램 점수와 합쳐 북한 선수로는 처음으로 동계올림픽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이들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전지훈련까지 하며 이번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2월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에선 동메달을 따내며 북한의 유일한 메달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내년 평창올림픽 출전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북한 김현선 감독은 경기 후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올림픽 출전 여부는 국가올림픽위원회 결정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이준영은 남자 싱글에서 5위에 오르며 16년 만에 남자 싱글 올림픽 티켓을 따냈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추석 연휴의 졸음운전 사고가 평소 주말보다 28%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최근 5년간 추석 연휴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졸음운전 사고는 평균 13건 발생했습니다. 날씨가 선선한 10월에도 식중독 사례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식중독은 가을철에 가장 증가폭이 컸고 10월에 발생한 사례는 지난해 모두 41건, 735명이나 됐습니다. 주식회사 제이원이 지난 8월 생산한 크리스탈 생수 2리터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비소가 발견됐습니다. 환경부는 이날 생산된 제품 중 보관하던 9,600병은 폐기하고 이미 유통된 32,000병은 회수 후 폐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임대해준 장소가 성매매 업소로 쓰이는 걸 알고도 반년간 임대료를 받은 건물주 손모 씨에 대해 법원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손 씨는 불법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이 유지된 만큼 유죄라고 봤습니다. 프로야구는 막판 순위 경쟁이 치열합니다. 오늘 NC는 넥센을 꺾고 롯데와 함께 공동 3위에 올랐습니다. NC의 이호준 선수는 24년의 프로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주정원 기자입니다. NC 이호준이 은퇴 경기 시구를 위해 마운드로 달려갑니다. 두 아들과 함께 시구 행사를 마친 이호준은 동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4번 타자로 나선 이호준은 3회에만 안타 2개로 득점 1, 타점 1를 추가했습니다. 경기장 한쪽엔 인생은 이호준처럼이란 깃발이 펄럭입니다. 이호준의 24년 프로 인생은 부상과 슬럼프로 곡절이 많았지만 항상 결말은 해피엔딩이었습니다. 해태에서 SK로 옮긴 뒤엔 SK가 한국 시리즈 3번의 우승을 차지하는데 주역이 됐습니다. 신생팀 NC에 3년간 20억 원에 스카웃된 이호준은 올해까지 4년 연속 가을 야구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동갑내기 이승엽처럼 화려한 스타는 아니었지만 통산 337개의 홈런을 쳤습니다. 역대 세 번째 3,200루타, 역대 최고령 2,000경기 출장 기록도 세웠습니다. NC는 오늘 넥센에 승리하면서 롯데와 함께 공동 3위에 올랐습니다. 정규리그 3위에게 주어지는 준 플레이오프 직행 티켓의 주인공은 다음 달 3일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결정됩니다. JTBC 주정원입니다. 혹시 오늘 오가시는 길에 지하철역에서 청소하는 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일과 또 이유 없이 내려다보는 시선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움츠러들기만 했던 이들이 합창대회 무대에 섰습니다. 청소하시는 어머니들의 생애 첫 무대입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16년) 동안 청소 일을 해온 박정심 씨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3개월간 틈틈이 연습한 노래를 무대 위에서 선보이는 날입니다. 또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그래도 이런 날 와갖고 이런 자리가 정말로 아름답고 별을 따는 기분이라고. 한 시민단체와 서울시가 처음으로 연 지하철 청소노동자 합창대회에 14개 팀 1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꼭 필요한 일을 하면서도 투명인간 취급을 받던 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자리입니다. 참가자들은 원피스와 스카프로 한껏 멋을 내고 젊은 시절 배운 연주 실력도 오랜만에 뽐내봅니다. 잘하네. 잘하네. 웃으면서 크게. 청소일을 하며 받은 서름과 아래로 보는 그런 시선도 많아요. 상할 때도 많고 그리고 상처받을 때도 많고 그래서 개똥벌레를 선곡하게 됐어요.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었던 이야기를 노래에 담았습니다. 엄마는 지하철 청소부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해서 이렇게 돼서 여러분과 같이 일하고 있으니까 사보로 붙여놨어요. 환호와 박수에 청소일을 하며 움츠러들었던 마음도 활짝 펴졌습니다. 자신이 너무 없었어요. 같이 이제 힘을 불어 넣어주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간 일터. 고된 일은 여전합니다. 일반 쓰레기를 여기다 똑같이 걷어놓는 거예요. 봉지 검은 봉지. 부탁드리고 그러면 많이 좀 욕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소리 지르시는 분도 계신데 그때는 저희가 죄송합니다. 저희. 남들이 어찌 보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은 청소노동자, 우리의 어머니들. 오늘도 내일도 지하철역으로 출근합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예, 모두가 누군가의 어머니고 또 우리 이웃이라는 너무나 단순한 사실을 잊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꼭 지하철 화장실뿐 아니라 어디에서든 먼저 인사하고 고맙다는 말을 건네는 이웃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